무심코 손을 뻗습니다. 자식 집에 들렀다가 목이 말라서 혹은 반찬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느껴진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자식이 사는 집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너무나 쉽게 허물곤 합니다. 내가 싸준 김치는 잘 먹고 있는지, 상한 음식은 없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열어본 그 문이 사실은 며느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예민한 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맙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행동이 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아름다운 거리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냉장고는 그 집안의 식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서 무엇을 해 먹는지, 정리는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기에 그 문을 남이 예고도 없이 연다는 것은 마치 일기장을 들키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과 불쾌함을 줍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부실하게 먹지는 않는지, 내가 해준 반찬이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빈 공간이 보이면 채워주고 싶고, 어지러운 것이 보이면 정리해주고 싶은 그 살뜰한 마음이 어머니의 평생 습관이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괴로우니라. 이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며느리에게 부엌, 특히 냉장고는 자신만의 성과도 같습니다. 살림이 서툴 수도 있고 어머니의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열어보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심지어 정리를 해준답시고 위치를 바꾼다면 며느리는 자신의 살림을 평가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감시받는다는 느낌, 내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느낌은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채워넣은 반찬이라도 며느리의 허락 없이 냉장고를 열고 넣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숲의 나무들을 보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큰 나무와 큰 나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가지가 엉키고 햇빛을 가려 결국 둘 다 병들고 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때 비로소 바람도 통하고 햇살도 골고루 받아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의 뿌리를 건드리고 가지를 꺾으려 든다면 그 관계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안방 문을 열지 않고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청하지 스스로 냉장고를 뒤지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의 집이니 내 집이나 다름없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고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한 순간 그 집은 엄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꾸려가는 독립된 세상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일 때마다 뒷짐을 지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그 멈춤이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어머니가 내 영역을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 때 며느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께 먼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을 바꿉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나게 변합니다. 우리도 자녀의 결혼과 함께 역할의 모양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양육자의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자녀의 가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조력자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옛 습관대로 며느리의 살림에 손을 대는 것은 이미 네모난 그릇으로 옮겨갔는데, 여전히 둥근 모양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물은 넘치고 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나의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 감정은 넘쳐 흘러 갈등을 빚어내고 맙니다. 냉장고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지 않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냉장고를 보며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흉보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요즘 아이들의 방식이려니 하고 넘기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꾹 참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무건수행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는 그 침묵 속에 진정한 어른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꺼내 드릴까요 하고 물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짧은 인내의 시간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고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우주를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며느리에게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세대에게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물창고였기에 꽉 채워져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비워져 있으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곰국을 한 솥 끓여 소분해 놓고 제철 채소를 다듬어 쟁여 두어야만 비로소 주부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텅 빈 냉장고나 배달 음식 용기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혀를 차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내 아들이 밥은 굶고 다니는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에게 냉장고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사서 먹고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질서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나의 불안한 마음이 며느리의 행동을 부족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며느리의 살림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며느리 또한 방어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짓는 표정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로 냉장고를 검사하듯 들여다보면 거울 속의 상대방도 찡그린 얼굴로 나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너의 살림 방식과 나의 살림 방식은 다르지만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혹시 며느리 집에 갔을 때
냉장고 정리를 해주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버리고 반찬통의 위치를 열맞춰 정리하고 난 뒤 나는 참 좋은 시어머니라고 뿌듯해하신 적은 없습니까? 며느리가 퇴근해서 깔끔해진 냉장고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살림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어머니가 손을 대셨을까 하는 자책감, 혹은 내 물건들이 내 허락 없이 옮겨졌다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도 받는 사람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며느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김치를 좀 담갔는데 가져다 줘도 되겠니? 아니면 냉장고 자리가 좁으면 다음에 가져갈까 하고 먼저 의사를 물어봐 주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그 배려에 감동합니다. 문을 벌컥 여는 대신 문을 두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도, 냉장고 문도 두드리고 허락을 구할 때 비로소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일이 잘 익으면 저절로 향기가 나듯 나이 들매 향기는 배려와 존중에서 피어납니다. 내 자식의 가정을 내 소유물이 아닌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남의 집 정원처럼 대해 주십시오. 정원사가 꽃을 피우기 위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되 꽃잎을 억지로 벌리지 않듯이 우리도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가도록 지켜봐주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 밑바닥에는 사실 어머니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살림을 못해서 집안 꼴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들에게 자식의 안위는 나의 안위와도 직결된 문제였기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이미 다 자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설령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것 또한 그들이 감당하고 배워야 할 그들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는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식 부부 또한 그들만의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불빛이 위태로워 보이고 희미해 보여도 곁에서 바람을 막아줄 수는 있어도 대신 불을 밝혀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이제 해결사가 아닌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텅 빈 냉장고를 보고도 얘들아, 밥 한 끼 사주랴 하고 웃으며 외식이나 한 번 시켜주는 넉넉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밥을 좀 부실하게 먹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며느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또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뻗었던 손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둔 손으로 차라리 며느리의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살림하느라 애쓴다.
너도 참 힘들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냉장고 가득 채운 반찬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물건은 채울수록 공간이 좁아지지만 마음은 비울수록 공간이 넓어집니다. 걱정을 비우고 간섭을 비우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비우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자녀에 대한 믿음과 며느리에 대한 존중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집안에는 편안한 공기가 흐르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 검사받는 날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을 만나는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지혜로운 처신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냉장고 문을 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리사랑일 것입니다. 제철이라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김장 김치가 잘 익어서, 혹은 몸에 좋은 보약 한 재 지어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집을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빈 곳을 찾아 꾹꾹 눌러 담아 주십니다. 자식이 잘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베풀었으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주겠지. 지난번에 준 건 다 먹었나 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때 지난번에 가져다 준 김치가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구석에서 쉬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어미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만들어줬더니 입도 안 대네. 내 정성을 무시하나 하는 섭섭함이 밀려와 결국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애미야, 이거 썩어나가겠다. 왜 안 먹니?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은 며느리에게 부담과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 며느리의 냉장고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든 바빠서 못 먹고 버리든 남에게 나눠주든 그것은 전적으로 며느리의 몫입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묻지 않듯이 사랑을 주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식 부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는 냉장고를 열어 몰래 넣어두지 마시고 식탁 위에 올려두며 짧은 쪽지 하나 남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맛이 좋아 샀다. 입맛에 맞으면 먹고 아니면 부담 없이 처분하렴. 내 정성을 알아달라고 보채지 않을 때 자식들은 그 깊은 속정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음식이 냉장고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짐이 되지 않도록 주는 방식조차도 상대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냉장고는 어머니의 사랑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담긴 그릇일 뿐임을 인정하고 비워져 있으면 비워진 대로, 채워져 있으면 채워진 대로 그저 바라만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냉장고를 채우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출가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식의 냉장고를 내 냉장고처럼 여기며 관리하려 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할 때입니다. 며느리의 냉장고를 걱정할 시간에 어머니의 냉장고를,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십시오. 자식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며느리가 살림은 잘하는지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내 귀한 노년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둥지를 떠난 새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비바람을 피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기도 하고 배를 골기도 하겠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어머니 자신의 삶을 즐겁게 가꾸어 나갈 때 자식들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효도할 마음을 냅니다. 자식 걱정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어머니보다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어머니가 훨씬 더 존경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며느리 집에 가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 대신 오늘은 나를 위해 어떤 맛있는 차를 마실까? 어떤 좋은 책을 읽을까? 어떤 꽃을 보러 갈까를 고민하십시오.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냉장고를 감시하지 않고 믿고 맡겨줄 때 며느리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예쁘게 가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시선은 거두고 마음으로만 응원해 주십시오. 궁금해도 꾹 참고 안타까워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이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이제 자식의 집을 방문하실 때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이 집의 귀한 손님이다. 손님은 주인의 허락 없이 서랍을 열지 않고 냉장고를 뒤지지 않습니다. 그저 차려주는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사소한 대접에도 기뻐하며 덕담을 건네고 오는 것이 손님의 도리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뜨겁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며느리의 살림에 대해 평가를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 다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식탁 위에 놓인 배달 음식 용기,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감이 보일 때마다 입이 간질거리고 속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에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로 남을 대하라. 거친 말은 칼과 같아 상대의 마음을 베지만 부드러운 말은 봄바람과 같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니라. 냉장고를 열어보며 지적하는 말 대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직장 다니며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 참 고맙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반찬통 100개를 채워주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연적도 아니고 내 살림법을 전수해야 할 제자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아들이 사랑하여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귀한 남의 집 딸입니다. 사돈댁에서 금지옥 옆 키운 딸이 낯선 우리 집에 와서 적응하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내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냉장고 검사를 당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며느리의 서툰 살림조차도 기특하고 안쓰럽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지켜야 할 예의와 경계가 더욱 절실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 입는 고슴도치처럼 우리에게도 서로의 온기는 나누되 상처 주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식집의 냉장고는 한 가정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허락 없이 넘지 않는 것, 궁금함을 참아주고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른이 보여주어야 할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조금 물러서면 자식들은 그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자식들은 귀를 엽니다. 내가 감시의 눈길을 거두면 자식들은 존경의 눈길을 보냅니다. 내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과 안주인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대접받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접합니다. 존중받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냉장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로 자식과 며느리 모두에게 환영받는 멋진 어른, 품격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여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풍경 소리를 울리는 큰 바람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